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가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자꾸 지연되지요. 골드만삭스만 하더라도 약 한 1, 2주일 전에 7월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간밤에는 9월에나 돼야 한번 할 것 같다라는 정도로 많이 기준금리 인하 시기까지 지연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며칠 전에는 우리 국내 전문가들이 기준금리 인하 시기 지연 때문에 주가가 내렸다고 했는데, 또 어제는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고, 나스닥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왜 그런가라는 이유인데, 정시는 기준금리와 무관하게 움직이고, 경제 전문가들만 2022년 9월부터, 그죠? 2024년 5월까지 거의 2년 이상에 걸쳐서 지금 미국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금리 역전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입니다. 미국 정시도 망가지고 실물 경제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거다. 일부에서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미국의 위기가 올 거다. 세계 대공황과 같은 위기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주장을 넘어서 경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기준금리에 민감한 또 종목이 지수별로 보면 나스닥이잖아요. 그런데 나스닥을 대표하는 나스닥 100의 경우에는 2022년 9월에 제가 한창 경제 전문가 약 한 90%가 주가 폭락한다고 할 때,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주가 투자, 주식 사라, 이 얘기죠. 그런데 그때 11,056이었는데 지금 어제 날짜 우리나라 치고는 오늘 새벽이네요. 5월 25일 새벽에 18,876으로 끝났으니까 약 한 71% 상승했죠. 그 중에서도 포유환율연구소가 강조한 엔비디아는 한때 130불, 120불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지금 1060불이니까 그 투자 원본 빼고도 700% 넘게 올랐죠. 근데 이게 금리가 문제라면, 특히 그 반도체를 대표하는 기업인데 반도체 주식도 망가져야죠. 금리가 만약에 문제라면. 근데 테슬라는 또 2022년 초입니다. 9월은 아니고 1200불이었는데 액면 분할을 했으니까 액면 분할 기준으로 하면 400불이죠. 근데 간밤에 끝난 그 종가는 179불이니까 56% 하락을 했네요. 그러면 이 테슬라 주가 하락이 기준금리 인상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다른 주식 설명이 안 돼요. 결국은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금리와 실물 경제 관계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 경제학 교과서를 가지고 얘기하면 IS 곡선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 공무원 시험이나 각종 자격증 시험, 그리고 금융회사 취업 같은데 문제 보면 IS 곡선 출제 많이 되거든요. 근데 출제하시는 분이 IS 곡선을 모르고 있는 웃지 못할 일이 2024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스카이대 교수들이 대부분 다 모르고 스카이대 출신들도 다 모른다. 박사도 모르고 석사도 모르고 교수도 모른다. 그렇다면 왜 미 증시는 상승할까요? 또 기준금리와 실물 경제도 무관하고, 그리고
그 정시도 무관한 배경은 뭐냐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 결정 원리를 모르는 것 같고, 주가가 어떤 원리입니까? 기업 이익이 증가하면 주가는 올라가요. 또 기업 매출액이 증가하면 주가는 올라가요. 물론 이제 매출액만 증가해가지고는 안 되고, 이익도 증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주가는 올라가는데, 두 가지 요건 충족시키고 있고 또 시켜왔어요. 또 기준금리를 작게 인상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0.25%에서 지금 5%대 중반인데 5점 거의 27%, 25%가 넘었으니까 375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기준금리를 작게 인상한 거 아니거든요. 대폭 인상했어요. 그러면 경제학 교과서의 논대로라면, 또 경제학자들 얘기대로라면, 경제연구소의 얘기대로라면, 그것도 스카이대 출신의 석박사가 있는 그런 전문가들 집단 얘기대로라면 미국 GDP는 크게 망가져야 돼요. 즉 IS 곡선이 그 좌측으로 이동해야 되고 기울기도 굉장히 가팔라져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IS 곡선이 양호하거든요. 그러면 IS 곡선의 기울기도 잘 모르는 전문가 집단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보고, 왜냐면 기준금리는 올랐으니까요. 그러면 IS 곡선이 잘못됐거나 IS 곡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IS 곡선이 어떤 경우에 가팔라지고 어떤 경우에 완만해지고 또 어떤 경우에 좌측으로 이동하거나 우측으로 이동하는지 그것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 경제교수, 그 다음에 스카이대 출신의 경제 전문가, 또 정권회사에 근무하는 이코노미스트, 모두 다가 대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거시경제에서는 IS 곡선 이해가요. 근데 IS 곡선도 모르고 대학 교수 하는 거 아니냐, 또 경제학 박사는 아닌지 의심이 가지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포유환율연구소가 IS 곡선도 공부했고, 주가 결정 원리도 주식 시장에서는 공부도 많이 했어요. 또 정권에서 투자분석 팀장까지 했으니까 책도 쓰고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는 경험은 많다. 그리고 IS 곡선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 부서에도 근무를 했고, LS 곡선에 IS 뿐만이 아니라 LS 곡선하고도 공부를 했고, 여튼 여러 가지 공부를 한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우선은 기준금리보다 중요한 거는 시장금리인데 시장금리는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IS 곡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금리를 기준금리로 볼 거냐 시장금리로 볼 거냐에 대한 이해가 대부분의 경제학자, 경제학 교수, 스카이대 출신 경제학도들이 다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금리는 왜 오르죠? 물가가 올라가지고 금리가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물가가 IS 곡선에 미치는 영향, 그걸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우리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경제 전문가도 그렇고, 또 하나는 그 경제 성장률, GDP가 이제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잖아요. 전년 대비 경제 규모를 가지고 성장률이 나오니까 분모가 전년도 GDP고, 그 다음에 분자는 금년도 GDP를 하면 거기서 성장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다. GDP가. GDP 결정 원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경제학 교수도 그렇고 경제학자도 박사도 석사도
스카이대 교수 출신의 경제 전문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뭐 다른 교수들도 비슷한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제가 다른 교수 얘기는 안 들어보고 K 교수 얘기는 들었는데 잠재 성장률이 마치 뭐 픽스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축도 픽스되는 거로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잠재 성장률도 픽스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저축도 픽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도 개념을 잘 모르고 있다. 즉 GDP 결정 원리 모른다는 얘기하고도 같고요. 잠재 성장률하고 실제 성장률하고 그 갭을 얘기를 하는데 그 갭을 하려고 하면 잠재 성장률이 픽스된 것인지 아닌지부터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밖에도 뭐 이유가 많지요. 환율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제 간의 자본 이동 얘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미국이 또 4차 산업을 주도하잖아요. 지난 3년간은 4차 산업이 성장을 주도했어요. 그래서 테크 기업들, 빅테크 기업이 뭐 성장도 주도하고 주가 상승을 주도했으니까 그 이 4차 산업이 그 잠재 성장률을 높이거든요. 그 기술 혁신이라는 거예요. 기술 혁신은 잠재 성장률을 높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K 교수만 아까 잠재 성장률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지 다른 경제학 교수나 경제학자도 이 잠재 성장률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뭐 알 수는 없겠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뭐 경제학 박사, 석사, 스카이대 출신 경제학도 경제 전문가들 다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 3년간 증명한 거 아니냐. 그런 또 분석도 가능해요. 뭐 앞으로도 계속 뭐 기준금리 얘기를 할 거예요. 경제 전문가들이. 근데 과거 3년간 틀린 사람이 우연의 일치로 맞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또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봐라고 결국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아니면 기준금리 고공행진이 지속되니까 뭐 경제가 망가진 거 아니냐. 다른 이유 때문에 망가질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유는 가는 이 다음에 제가 동그라미 표시로 강하게 표현해 놓은 이거요. 다른 이유 때문에 뭐 경제는 망가질 수 있고 주가도 망가질 수 있어요. 근데 기준금리를 가지고 설명하면 그때도 그거는 틀린 얘기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IS 곡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실물 경제에 근무하는 분들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지난번에 이제 GDP하고 금리 얘기를 하면서 이걸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는 제가 많이 준비를 해갔는데 시간 관계상 2시간 반 만에 안 되더라고요. 3분의 1 뺏기 못한 거예요. 중요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뺀 건 아닌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핵심적인 강의를 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 6월경에 왜 6월경이라고 하느냐 하면 너무 더워도 안 좋고 또 하나는 제가 환율 상품 개발이 이 문제도 조금 뒤로 갈수록 제가 더 바빠지니까 6월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면 한번 지난번에 하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강연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경우에만 한해서 그래도 뭐 한 50명 정도는 또 강의 신청을 해야 또 강의하는 입장에서도 기분은 나겠죠. 흥이 나는 거지. 그저 한두 사람 모셔놓고 강의하면 기분도 별로 안 나겠죠. 강의는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뭐 여러분들이 원하면
제가 한번 뭐 본격적으로 제가 바빠지기 이전에 시간은 뭐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강의를 그 이전에 뭐 여러분들이 원하면 한번 시간을 내 보겠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